여러분은 혼자 있는 거 좋아하세요? 혼자 있고 싶으세요? 혼자 있고 싶을 때 없으세요? 사람들은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혼자 있고 싶어 할 때가 꽤 있어요. 언제 그럼 내가 이렇게 혼자 있고 싶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힘들 때요. 너무 지치게 일했을 때요. 지치게 일했을 때 사실은 혼자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치유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치유받아야 될 게 있느냐 하면 한편 나로부터 내가 치유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어떠냐면은 혼자 있을 때 훨씬 더 치유가 잘 돼요. 이렇게 일상을 살다가 보면 정기적으로 나를 치유해야 돼요. 그것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치유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와 혼자, 나라는 사람과 혼자 있으면서 치유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아이를 막 키워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이와 시달려요. 그죠? 24시간 아이와 시달리고 남편 저녁 때 들어와서 밥 해달라 그러니까 막 짜증 확 났어. 애 좀 봐달라 그러니까 막 쿨쿨 차. 이게 사실은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이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있잖아. 내가 애들 데리고 어머니 댁에 가 있을게. 당신 혼자 좀 쉬어. 혼자 한 1박 2일 정도 혼자 집에 있어. 아니 괜찮은데. 아니야 내가 데리고 갈게. 막상 되게 어색하죠. 아니 남편이 애 잘 볼 수 있을까? 괜찮을까? 나 혼자 있는데 너무 죄책감. 뭐 이러면서 알았어 그럼 데리고 가. 나 혼자 있을게 라고 하는 순간 한번 보십시오. 남편 애들 데리고 갔어. 그럼 어떤지 아세요? 세상에 그 모든 것이 사방에 막혀 있죠. 사람에 막혀 있는 느낌 아세요? 집에서 이 방 문 열면은 둘째가 이 장난감 이만큼 어질러 놨고 저 방 문 열면 엄마 똥 쌌다 이러지. 남편은 거실에 길게 누워 있지. 왜 어딜 가도 막 온 집안이 다 전쟁터 갖고 다 막혀 있는 느낌. 부엌에 갔더니 막 설거지가 산더미야. 뭐 세탁실 갔더니 세탁할 게 산더미야. 아직 안 널었어. 빨래 널어야 되는데 못 널고 잘못하면 세탁실에서 다 마르게 생겼어. 저 빨래가 도로 집어넣어야 돼. 한더미야. 온 데가 어떤지 아세요? 왜 생활 일상에 막혀 있는 느낌이요. 일상에 꽉 막혀서 둘러싸여져서 어디 발 디딜 틈도 없고 어디 마음 둘 데도 없고.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사람과 여럿이 있으면, 여러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우울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우울해집니다. 왠지 아세요? 상황과 사람에 내가 갇혀서 옴짝달싹도 못하니까요. 근데 남편이 애를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어떤지 아십니까?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라고 그러죠. 숨통. 뭔가 트여있는 느낌. 방 싹 정리해놓고 이불도 다 개놓고 혼자서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사방에 트인 느낌. 드디어 어딜 가도 다 우아한 것 같고 사방에 트인 느낌. 그래서 혼자 텔레비도 보고 소파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 타서 책도 읽고 베란다 나가서 이렇게 밖에도 쳐다보고 막 숨통이 트인 느낌. 여러분 어떤지 아시겠어요? 혼자 있어야 우울해지지 않는다고요. 참 역설적이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사람에 둘러 있어야지 안 우울할 것 같죠. 그러나 가끔은 반드시 혼자 있어야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왜 혼자 있어야 우울해지지 않느냐고요? 혼자만 치유해야 될 부분이 내 안에 남아 있었는데 그걸 내가 한 번도 돌보지 않으면 걔가 울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울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들려요. 내 안에 있는. 치유해줘. 나 되게 힘들어. 나 좀 봐줘. 근데 다른 사람 보느냐고 나를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 한번 가봐요. 온 사람에 둘러싸여서, 온 프로젝트에 둘러싸여서 지금 아마 우리 회사 서본부장이 그런 심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해 봐서 대충 알아요. 지금쯤 쟤를 휴가를 보내서 혼자 있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저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진짜 너무 힘들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고요, 사람이. 제가 뭐 일의 노예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여러분 되게 웃기죠? 하고 싶은 걸 위해서 열나 달렸는데 마지막 끝엔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사방이 막히고 우울하고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땐 반드시 휴가를 갔다 와야
안 우울해지고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휴가 가서 그 사람이 한 게 뭐예요? 근데 만약에 휴가를 시댁이랑 갔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드릴 말씀은 완전히 결과가 있게 됩니다. 잘 생각한 것 같아요. 그만둬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걔는 집에 가도 막 둘러싸여 있어, 사람에. 그럼 죽는 거죠. 서본부장은 반드시 혼자 휴가를 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직장에서 너무 일을 빡세게 힘들게 했어요. 1년간 거의 쉬지 못하고 달렸어. 1년도 길다. 한 6개월 쉬지 못하고 달렸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내 안에 내가 울고 있는 내 소리를 가끔 들어요. 언제? 되게 그러니까 뭔가 잠깐 찰나의 시간에 자기 직전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때 나오는 소리가 이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재미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재미없어요? 그렇게 여러 사람이 둘러싸여서 그렇게 활발하게 일 잘했는데 당연히 여러분 나랑 사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사는 재미는 있는데 나랑 사는 재미가 없을 때 나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 반드시 우는 애를 마주하고 괜찮아 이러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우울해지지 않아요. 그럼 직장에서 왜 우울했을까요? 갇혀 있으니까요. 갇혀있다는 느낌 안 들어요? 막 일에 다 갇혀있어. 조금만 일해도 일거리야. 저기 가도 일거리야. 이래도 처리해야 돼. 처리할 일이 정신없이 쌓여있어. 그러면 일에 갇혀있는 느낌이 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여러분 일에 갇히지 않으면 실력은 안 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26년간 저는 이 게임을 계속 해봤습니다. 일부러 나를 일에 가둬요. 그래야 일하니까요. 사방이 일에 갇혀 있어야 그래야 내가 24시간 몰입하고 일하니까요. 여러분 일에 갇혀 있는 상황을 뭐라고 불러요? 좋은 말로 몰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몰입하는 상태에서 나를 가둘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사람은 성장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두 번째 성장만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만 성장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래갖고 어때요? 계속 업그레이드라 그러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를 가두고 몰입하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도 너무 자유로워. 여기 가서도 혼자 있고 갇힌 데가 없어. 그런 사람은 또 성장을 못해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죠? 모든 일에는 신기하게도 그 반대되는 현상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합을 이루는 것. 그것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자, 갇혀 있는데 성장해. 너무 갇혀 있으면 두 번째 성장을 못해. 자, 여러분 두 번째 성장을 하고 싶을 때 반드시 우는 나와 마주하면서 나를 해소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본부장에게 12월 달에게 왜 이래? 안 줄래니까 막 말이 헛나오네요. 주기 싫어서 휴가를 주려고 지금 이렇게 박수를 치고 난리요. 저랑 같이 갈까 생각. 그럼 갇힌 거라고. 대표와 휴가를 같이 가는다는 건 혼자 있는 걸까요? 갇힌 걸까요? 그냥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간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대표와 휴가를 같이 간다는 건 시어머니와 같이 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혼자 여행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나도 딴 데로 각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갇혀 있는 곳 없으십니까? 집안에 갇혀 계세요? 직장에 갇혀 계세요? 아니면 아이에 갇혀 있어요? 아니면 일에 갇혀 있어요? 내가 꾼 꿈에 갇혀 있으세요? 여러분 몰입도 좋지만 그 때문에 성장을 했지만 한 번만 성장할 게 아니라 우리는 2차, 3차, 4차 인생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순간에는 반드시 여러분 어때요? 내 안에 오랫동안 울고 있었던 나,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생각 못했던 멘붕인 나 있단 말이에요. 그 나를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잠깐의 시간을 내서라도 혹은 하루의 시간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여건상 해낼 수 있는 열심히 노력해서 해낼 수 있는 만큼의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그렇게 값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제일 비싼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강의하는 시간 아니고요. 무슨 시간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나한테 제일 비싸요.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전에 무진장 열심히 돈 벌고 일하고 애썼어요. 그 일한 대가로 혼자 있는 시간을 내가 구해내는 거거든요. 저는 늘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시간이 나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전에 애썼는데요. 여러분 연초에 한번
2019년 다시 뛰기 위해서 나 혼자 있는 시간 한번 꼭 마련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잘 조절하고 미리 다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잘해놓고 미리 다 얘기해놓고 여러분 마련해야 될 게 많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뭐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요. 귀한 시간이라고요. 그 귀한 시간 여러분 잘 마련하셔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자기 자신 잘 치유하시고요. 또 혼자 있으면서 우울한 거 다 치유하시고요. 그래야 우리가 또 다시 뛸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귀한 시간 꼭 마련하셔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꼭 가져보세요.